해요. 후퇴속도. 기울어는 V라고 표현을 합니다. 후퇴속도. 근데 이 A라는 별은 가까이 있잖아. 가까이 있는 별은 관측해보니까 후퇴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V라는 속도로 멀어진 거예요. 근데 조금 멀리 있는 요 별, 무슨 별? 이 별은 또 스멜이 밀려오고 있죠. 이 별은 굉장히 멀리 있잖아. 근데 계속 관측하다 보니까 쟤는 후퇴하는 속도가 어떨까? 신기하게 훨씬 빠르게 후퇴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속도가 다 달라. 그럼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는 빨리 팽창하고 어디는 천천히 팽창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부터 쌤이 알려주는 모형만 이해해주면 돼요. 모형으로 이해해 볼 겁니다. 이건 밀가루 반죽이에요. 밀가루 반죽. 여기다가 건포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건포도를 박아놓고 오븐에 넣고 구울 거야. 몇 분 동안? 5분 동안. 아무튼 오븐에 넣고 구울 건데 이렇게 빵이 부풀 거 아니에요, 그죠? 빵이 이렇게 부풀었다라고 상상하고요. 자, 중요한 건 빵이 부풀 때 건포도는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건포도는 안 부풀어. 건포도는 그 모양, 그 크기 그대로 이렇게 서로 멀어진 채로 이렇게 박혀 있을 겁니다, 그죠? 밀가루가 의미하는 게 우주예요, 우주. 건포도가 의미하는 거? 은하입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은하 자체는 팽창하지 않죠. 은하 자체가 팽창한다면 나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멀어져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모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럴 때 실제 거리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자, A, B, C, D, E, F까지 할게요. A, B, F. A와 B 사이의 거리는 뭘 의미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입니다. 우리가 A 은하라고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A에 있다면 B라는 은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하야. 아까 잠깐 스포했지만 가까이 있는 은하는 천천히 멀어질 거고요. 가장 멀리 있는 은하가 F죠. F는 좀 빨리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지를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준비한 게 이 명암이고요. 이 명암의 센치를 5cm로 잡았어요. 대충 그 정도 돼 보이죠? 5cm. 실제로 칠판을 잴 거예요. 요 길이를 잴 거고요. 요 길이를 잴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봐. 만약에 지구가 우주 팽창의 중심이에요. 자, 나를 중심으로 팽창해. 시작! 그럼 쫙 팽창할 거 아니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면 이 은하들이 팽창하는 속도가 어때야 하냐면 다 같은 속도로 팽창해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시작! 쫙 팽창. 그죠? 그러면 서로 누구는 빠르게 팽창하고 누구는 느리게 팽창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건 알겠죠. 그럼 어디가 중심이냐? 미리 말하지만 우주 팽창의 중심은 따로 없어요. 이 밀가루 반죽은 뭘 중심으로 팽창한 거야? 아니야. 그냥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저게 우주 팽창의 그래서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재볼게요. 중심에서 중심까지 하면은 5cm가 살짝 넘어서 6cm쯤 돼 보입니다. 써볼게요. 처음에 6cm였어. 팽창을 빡 하니까 자, 5cm에다가 또 5cm 하니까 얘는 11cm 나옵니다. 그러면 몇 cm가 증가했어요? 5cm 증가했죠?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는 델타 값이 5cm만큼이 증가했습니다. 맞죠? 5cm가 증가했다. 자, A하고 F도 볼게요. 처음에 얘는 몇 cm인가 해볼게요. 5cm에다가 10cm에다가 한 14cm, 13cm 정도가 되어 보이네요. 13 정도 돼 보이고요. 얘도 팽창하고 나서 재보니까 여기 5cm, 10cm, 15cm, 20cm에다가 한 24cm입니다. 다시 말해서 A하고 F 사이의 거리의 변화량은 몇 cm?
무려 11cm가 생겨있어요. 델타 값이 11cm입니다. 무슨 말이야? F가 더 빨리 멀어졌죠. 이거 5분 동안 팽창하신 거니까, 이거 5분을 왜 얘기하면, 같은 시간 동안 팽창한 거잖아. 시간은 동일해. 그지? 우리 속력 공식이 뭐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이 동일한데, 거리가 달라. 그지? 거리가 더 많이 간 놈이 속력이 빠른 겁니다. F가 더 빠르게 멀어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주가 저렇게 팽창하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알아낸 거야? 허블이 알아낸 거죠. 관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로부터 멀리 있는 저 은하는 계속 더 빨리 멀어지네? 좀 가까이 있는 저 은하는 좀 천천히 멀어지네? 라는 걸 허블이 알아낸 겁니다. 이걸 자기 이름 따서 무슨 법칙? 허블 법칙. 별거 아니에요. 야! 멀리 있는 건, 자, 멀리 있다는 건 뭐야? 나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겁니다. 거리가 R이야. 자, 후퇴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해. 끝.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해. 거리가 먼 놈이 후퇴 속도가 빨라. 이게 그냥 허블 법칙이야. 근데 이 비례식 가지고는 어떤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는으로 바꿉니다. 는으로 바꿔서 후퇴 속도는, 자,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상수값이 필요해. 상수 h를 집어넣고요. 거리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hr. 후퇴 속도 v는 hr이다.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이 허블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 게 이거죠. X축에는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 단위가 파섹인 거 알아요? 파섹.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간 게 몇 파섹? 1파섹. 근데 이 거리는 메가파섹이라는 단위를 써요. 메가라는 뜻은 100만. 그래서 여기 밑에 메가커피 가면은 100만 원 내야 돼요. 100만 원 적립해놨어요. 그래서 가서 아무나 먹어라. 내 이름 대고 먹으면 돼요. 혼날 거야. 자, 기억하세요. 100만이 메가입니다. 100만이 메가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어? 100만. 100 메가파섹. 이게 100이죠. 100이라고 써있는 건 뭐라고 읽어야 돼? 100메가파섹. 100메가파섹. 그럼 100메가파섹은 메가를 100만으로 바꾸면 100만이니까 파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 억이죠. 억 파섹. 1억 파섹이. 100메가파섹은 뭐와 같다? 1억 파섹과 같은 말입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이렇게 단위환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가가 뭔지 설명한 거야. 메가커피에 얼마 맡겨놨다고 내가? 100만원. 꼭 기억하세요. 메가는 100만의 단위입니다. Y축에는 후퇴 속도가 써있어요. 후퇴 속도. 킬로미터 퍼 세크입니다. 1초에 몇 킬로 멀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가까우면 후퇴 속도도 그다지 크지 않아. 거리가 멀어지면 후퇴 속도도 빨라집니다. 거리가 더 멀어지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어디에 수렴하게 된다? 요 라인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요 라인에 다 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A라는 별, B라는 별, C라는 별, 멀리 있는 녀석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뭘 물어보냐? 이 그래프를 딱 준 다음에 그래프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게? 라고 물어봐요. 기울기가 뭘 의미하죠? 자, 얘를 H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X분의 Y죠? X가 뭐야? 거리죠? R. Y가 뭐야? 속도 V. R분의 V. 기울기는 R분의 V를 의미하고요. R분의 V가 뭘 의미한다? 이걸 H에 대해 정리하면 R분의 V예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보다 허블 상수다. 기울기가 허블 상수값을 의미한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아, 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허블 상수구나. 기울기만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까 상수로 집어넣었던 이 허블 상수 H가 얼마인지 알 수도 있겠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1번 허블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할만하죠?
지울게요. 괜히 지웠다. 적색편이 얘기를 할게요. 적색편이. 자, 지구가 또 있어. 지구가 있어.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후퇴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정지해 있다면, 만약에 정지해 있다면 별빛이 지구로 오면 별빛을 분석할 수 있죠. 별빛을 분석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 스펙트럼 분석법이라고 하죠. 스펙트럼. 그래서 이 별빛, A라는 별빛을 분석을 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중간중간 에너지를 뺏겨서 여기를 뺏겨서 나타났어. 물론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하지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라고 가정할게요. 뭔 상태일 때? 그러니까 정지 상태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간에 무슨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왔겠죠. 그죠? 또는 이 녀석의 별의 대기를 통과하고 왔거나 어쨌든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1월달에 이렇게 측정을 해놓고 이게 정지 상태라면은 이게 6개월이 지나서 7월달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내더라도 이거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똑같은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런데 허블은 발견한 게 정지해 있는 은하를 발견한 게 아니죠. 외부 은하, 즉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은하를 발견했잖아. 멀어지고 있는 은하는 나에게 이 스펙트럼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왼쪽이 푸른색 쪽, 파란색, 오른쪽이 붉은색. 우리 이 빨주노초 파란부라고 하는 이거고요. 연속 스펙트럼의 일부를 좀 그려놓은 거야. 파란색 쪽이 이쪽이고요. 붉은색 쪽이 이쪽이라고 친다면은 흡수선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게 되냐면요. 흡수선, 이제 7월 달에 측정한 흡수선이 이게 멀어지고, V라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면 흡수선의 위치가 달라져. 흡수선이 어디로 치우치냐면 약간 붉은색 방향 쪽으로, 여기로, 나는 여기로 이렇게 요만큼씩 흡수선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현상,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해요. 적색 방향으로 편중돼, 움직여 있듯이. 저런 현상이, 저걸 적색편이라고 부르는 건 알겠어. 근데 저게 왜 나타나는 걸까?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걸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그걸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설명할 겁니다. 이름은 도플러 효과예요. 우리 책에 나왔나?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들 원인이나 현상에 대해서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 원인, 구체적인 진정한 원인이 뭔지는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야 돼. 자, 도플러 효과가 뭔지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쌤은 자동차 경주장이에요. 나는 여기에 서 있어요. 여기 서 있습니다. 자, 멀리에서 자동차가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요. 즉,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동차가 다가옵니다. 내 앞을 훅 지나가고 다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멀어집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는 것을 1번이라고 하고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는 것을 2번이라고 한다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수고하셨어. 자, 저 자동차가 내 앞을 지날 때 일부러 하고 지나가는 거야? 방귀가나? 아니죠. 일부러 하는 거 아니거든. 쟤는 계속 같은 속도로 위 돌고 있는 건데 내 앞을 지날 때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는 현상을 도플러 현상,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줘요. 이걸 앰뷸런스로 바꿔서 말하면 휘용 오던 게 내 앞을 지날 때 굳이 하고 지나가요. 맞나요? 같은 효과입니다. 걔가 좋아 민준이 오케이 하고 지나가요? 사람이 앞을 지날 때 일부러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음을 내고 있는데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면 음이 자꾸 높아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올 때 음이 자꾸 그죠? 높아집니다. 정리할게.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올 때는 저음이었던 게 점점 고음으로 바뀌고요. 잉 하고 지나가서 다시 멀어질 때는 잉 그죠? 다시 고음에서 다시 저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음의 변화가 생기는 게 도플러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소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빛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리를 먼저 이해할게요. 고음과 저음의 차이점. 쌤이 강의할 때는 약간 고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저음으로 합니까? 고음이요. 내가 항상 이런 소리를 했는데 뻥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저음으로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 들어본 적 있나요? 학교든 어디든 어때요 느낌이? 권위 있으시다. 이거보다도 졸리죠. 졸린 이유가 뭐냐면 저음은 에너지를 별로 안 뿌려줍니다. 하지만 고음은 에너지를 엄청 뿌려가요. 엄청 뿌린단 말이에요. 고음이. 자, 고음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고 저음은 에너지가 적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저음은 에너지가 적고요. 고음은 에너지가 많아요. 저음은 어떻게 그리냐면 저음은 아이고 강의들 잘 듣고 있어. 진동을 많이 안 합니다. 저음이에요. 근데 고음 같은 경우는 야! 일어나! 이렇게 진동을 많이 합니다. 또 여기 치웠네요. 여기서 설명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음과 고음의 차이점입니다. 이거를 표현할 때 진동수가 높아! 얘는 진동수가 낮아! 라고 표현해요. 아빠가 깨웁니다. 성수 일어나. 잠깐 좀만 더 자고. 엄마가 깨웁니다. 성수 일어나! 알았어! 더 짜증나는 이거보다 나에게 에너지를 많이 뿌려주기 때문이에요. 에너지 막 쏘니까 알았어 일어날게. 에너지적인 측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자, 에너지. 그리고 파동의 형태를 보면은 여기 꼭대기부터 꼭대기까지 이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파동의 길이 장자입니다. 파장이라고 파장이 짧죠. 근데 저음은 어때? 저음은 꼭대기부터 꼭대기까지 길이가 엄청 길죠. 파장이 엄청 깁니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별로 없는 거예요. 파장이 짧으면 엄청 에너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파장. 지금은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한글로 설명할게요. 파장이라고 말하고 진동수라고 말합니다. 진동수가 높으면 파장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 관계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파장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배경으로 우리 알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전자기파 한 글자로 바꾸면 뭐였죠? 아닌데? 전자기파는 한 글자로? 한 글자인데? 빛. 정답. 빛입니다. 빛을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해요. 빛은 에너지가 많은 빛도 있지만 에너지가 적은 빛도 있죠. 에너지가 많은 빛, 에너지가 중간 빛, 에너지가 별로 없는 빛까지 다양한 종류의 빛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저 중에서 눈에 보이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했었죠? 정답. 가시광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을 우리는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하다.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이에요. 뾰족뾰족해서 가시광선이 아니죠. 자, 그러면 가시광선에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도 에너지가 많은 쪽이 있고 에너지가 적은 쪽이 있는 거 보이나요? 어디가 에너지가 많다? 푸른색 쪽. 붉은색 쪽이 에너지가 적은 영역이에요. 즉 빨간색이 난 빨간색, 난 파란색! 이런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소리를 이제 빛의 형태로 바꿔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멀리 있던 녀석이 가까이 올 때, 하다가, 오는 것처럼 멀리 있는 놈이 가까이 온다면 진동이, 파장이 길었던 게 파장이 짧은 거로 바뀌어. 그래서 색깔이 붉은색이었던 게 푸른색 영역 쪽으로 치우쳐진다는 뜻입니다. 푸른색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빛으로 따지면 가까이 다가오는 녀석은 붉은색이었던 게 푸른색으로 변해가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까이 있던 게 멀리 도망가면요. 고음이었던 게 저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붉은색이 푸른색이 붉은색 쪽으로 바뀌게 되네요. 다시 이 별은 나한테서 가까워지고 있나요? 멀어지고 있나요? 멀어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도플러 현상에 의하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푸른색 쪽에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 적색 편의 설명하려고 엄청 많이 돌아왔죠? 여태 돌고 있어요. 엄청 많이 돌아왔죠? 이거 여러 가지 배운 지식이 있어야 저 적색 편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는 이거 설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설명하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적색 편의가 심하게 나타날수록 나로부터 멀어지는 후퇴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잠깐 보면은 여기 다시 2라는 별을 소환했습니다. 얘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어때요? 엄청 빨리 멀어지죠. 그럼 적색 편의 현상도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2라는 별이 여기 스펙트럼 상에서 어떻게 적색 편이 나타나냐면 붉은색 영역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서 이만큼 변해, 이만큼을 변합니다. 그러면은 적색 편의가 심하네? 얘는 후퇴 속도가 엄청 빠른가 보다 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19쪽에 그림이 그대로 나와있죠? 먼 은하가 훨씬 까만색 선이 붉은색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19쪽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어요. 모르고 풀어본 사람들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쌤이 저번에 여기는 빼고 풀어라고 말했더니 못 들었나봐요. 열심히 풀었네. 자, 이제는 제대로 알고 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잠깐 스트레칭. 근데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은 안 멀어지니까 적색 편의 현상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걔는 안 일어납니다.